저기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말이야. 살면서 이런 고백을 받아왔다. 숨겨왔던 그늘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이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했던 선배가 있다. 힘든 엄마를 밀치고 아픈 동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시간을 죄스러워했다. 나는 사람을 잘 못 믿어 로 시작한 친구는 부모의 갈등과 이혼에 따른 복잡한 가정사를 들려주며 울었다.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들이켜다 형과 비교하는 엄마 때문에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쓸쓸한 얼굴을 짓던 후배도 있다. 대학 동창과는 이런 일도 있었다. 교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건 처음 보았다. 친구는 갑자기 한껏 표정을 열고 톤을 높여 태어나길 사교적인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고 나서는 휴 하고 털썩 앉았다. 친구에게 힘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움찔하면서 응? 그게 보이니?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계단에 걸터 앉아 외로움이 많았던 한 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을 잘 알아보는 편이었다. 나와 닮은 분위기를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편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엄마의 부재, 아빠의 알코올 중독, 빚에 시달리고 사연을 말하고 나면 관문 하나를 넘은 사이처럼 느껴졌다. 비밀의 문을 열기까지가 참 어려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알려주는 대목이 나온다. I've been there. 그러면 이탈리아 친구가 묻는다. 가보다니 어딜 가봐요. 이게 어째서 위로가 되는 문장이냐며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답한다. 깊은 슬픔은 때때로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해요. 시간이라는 지도상의 한 좌표처럼요. 그 슬픔의 숲에 서 있노라면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도 거기 가봤고 이제는 빠져나왔다고 말해주면 희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도 있었지만 나의 그림자에 묵묵히 들어와 서있던 좋은 벗들 덕분이기도 했다. 특별한 장소에 다녀온 사람끼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고백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다. 복잡한 돈 사정을 알고 나서 떠난 남자도 있고 기대보다 별거 없는 인생에 실망해서 뒷걸음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음지에 숨겨두면 점점 눅눅하고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낼수록 가벼운 것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면 다룰 만한 크기로 줄어든다. 조각내고 털어낼수록 끝내는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한 것이 되곤 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도 혹은 충분히 그 비밀을 꺼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예전과 변함없는 상처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거나
오히려 상상 속에서 그것을 더 음흉하고 잔인한 괴물로 키우기도 한다. 한때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소외당한 상처는 더 깊고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겨졌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코칭받으러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들의 고민이 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 원하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방법을 몰라서 온 사람보다 상처 회복이 안 돼서 온 사람이 더 많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과거에 있는 경우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때론 두려움을 느끼며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내게 와서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얼마의 질문을 더한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경험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나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저기를 두드리다 보면 쑥 하고 과거로 빨려 들어간다. 가족들을 부하처럼 다루었던 군인 아버지, 그를 건들지 않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살던 시간들, 못난 놈이라는 말 앞에서 느꼈던 분노와 상실감의 기억들이 재현된다. 아버지를 향한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소화시켜 본 적이 없으니 사회에서 만나는 권력자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래된 상처와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운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며 슬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한다. 징징 짠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버틴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상처의 맨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다. 외로움과 절박함의 끝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치는 이미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스스로 믿도록 돕는다. 자꾸 상처만 노려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저의 목표는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코치의 확신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영원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백기를 든 날에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온 날에도, 복수하고 싶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날에도, 다 포기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날에도, 이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시험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당신들은 조금씩 곁을 내어준다. 말도 안 돼는 할 수 있을까를 지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앞에서 잠시 멈춘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기억하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런 자신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상처를 눈앞에 불러낸다. 내 표정을 살피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창자 끝에 숨겨두었던 말까지 찾아내어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린다. 상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픔이 재발되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픔과 함께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본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을 원했는지 깨닫는다. 잃어버린 슬픔을 토하고 긴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다독이며 비로소 조금씩 다른 선택을 기웃거려 보게 된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냐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증거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상처를 등에 업은 채 오늘도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작은 영웅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앞으로 긴 여정이 되겠지만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 한다.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누군가의 이야기,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를 말이다.